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할까, 수렁이라 할까, 뜨거운 아니면 감자죠, 뭐. 블랙홀이랄까, 예. 모든 것을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 뭐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엄청나게 오르고 300원을 지금 천정을 뚫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당이 권력 다툼에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2일에 윤리가 열렸고, 과거 어떤 그 윤리 패턴이랄까, 뭐 여야를 떠나서 윤리가 열리면 바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것도 원래 4월 21일인가 윤리 징계 개시를 했는데, 그동안 뭐 6월 지방선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 열렸는데 또 뭐 7월 7일까지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저는 보니까 지금 윤리위원장이 이양희 씨인가요? 예, 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던데. 예, 전에 고인이 된 이철승 이분이 칠선 의원입니다. 이분이 뭐가 전공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윤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안에 그 법원입니다. 예, 그렇죠. 재판소고 이런데, 이 재판소라는 거, 이게 재판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숙달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경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데 아마 주저하게 되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네, 그러나 네. 뭐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경력은 있죠. 뭐 판검사 한 것은 아니지만 저 박근혜 비대위 때 비대위원을 하셨고, 이 윤리위원장 전에는 감찰위원장인가요? 그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의 생리를 잘 알고, 특히 아버지 예. 칠선 의원은 과거 DJYS고 이른바 40대 기술원의 한 당사자였던 그 따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득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은 적합한데, 네. 어떤 이번에 지금 문제는 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문제 플러스 위증교사,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 이런 조금 법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고려로 가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는 밝힌 다음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예. 개입돼 가지고 징계 수위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4월 달에 이미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예. 그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그 국민의힘에도 당무감사위원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밝히도록 해줬어야죠.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끌면 끌수록 분란만 계속 더 그러니까요. 증폭시키지. 예. 이게 뭐 일반 우리 사회 법원, 검찰같이 어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밝힌다,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 왜냐하면 특히 당 대상자가 당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 논쟁, 이런 게 많은 화제의 인물이라, 좋은 말로 하면 이게 화제의 인물 아닙니까? 이런 분을 둘러싸고 이런 거 갖다가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 억측,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온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7월 7일이라면 그때 6월 22일 날 그 예. 1차 회의를 했었나요? 예. 그걸 한 보름 이상 끈 건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동안 사실관계 규명도 안 하고 그날 왜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7월 7일로. 그날은 뭐 이준석 징계가 아니라 정무실장은 김철근 씨 그건데. 그걸 또 징계 개시를 또 시작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김철근 지금 그 실장도 네. 지금 반발을 많이 하는 게, 제가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규를 못 봐서 지금 확실히 말씀 못해요. 김철근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안건을 갖다 윤리위원회에 올려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없이 바로 그 윤리위원회에서 네. 안건으로 삼아가지고 징계 하겠다. 개시를 이거는 해버렸죠. 그 절차가 위배됐다. 이건 나중에 이게 뭐 법원까지 갈지는 몰라도
그 문제가 분명히 만일 김철근 실장 말이 맞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차 진행하고 이런 게 만일 법조인 뭐 법관을 지낼까 이런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안 하는데 네. 그게 김철근 실장 말이 맞다 할 때 그렇게 좀 서투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절차 문제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성상납이 아예 없었는데 무슨 징계가 있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실 무근인데 그게 없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죠? 장모 씨인가요? 장모. 한테 7억 투자 협약서 만들어준 거.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게 장모 씨하고 아무 일 없는데 왜 7억 그러니까요. 투자각서를 줍니까? 어떤 친척이라든가 이런 그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돼 있던 거다. 그리고 당 대표가 무슨 7억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성상납을 받았건 안 받았건 문제 떠나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하는 말은 김철근 실장에 대해 하는 말은 이거는 품위 손상이다.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나 김철근 실장은 물론 심부름 같지만은 이거는 당 대표로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 이제 여당 아닙니까? 예. 물론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당 대표로서 도저히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품위 손상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걸로 나가면 돼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데 무슨 7월 7일까지, 그러면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안 해야죠. 예. 만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까지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몰라도 했으면,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부적절한 태도였고, 윤리위원회 문제에 관해를 떠나서 지금 이걸 당권 다툼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지금 친윤 측에서, 윤핵관 측에서 이제 2024년 공천권 행사가 사실은 제일 쟁점이고, 그러니까 친윤, 그 다음 윤핵관 측에서 이준석을 갖다가 이제 몰아내고 어떤 당대표가 돼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거기고, 그 다음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내가 당권을 가지고 있겠다. 이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싸움 자체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죠. 너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자기도 당대표 생각이 있으니까 이준석이 당장 물러나면은 이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친윤 세력과는 또 다른 결의 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는 5월 동주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니까 당내의 권력 투쟁,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이준석과 윤핵관 간의 당권 다툼이 그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항희 위원장도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항희를 움직이는 또 다른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예. 인비지블 핸드가 있는 거 예.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끌수록 그러니까요. 끌면은 결국은 이준석 같은 좀 피해가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아니 이게 뭐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아니 비 내릴 때까지 2주간 끝나고 무슨 새로운 게 나오느냐 지금 그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게 참 저도 이제 오기 전에 SNS 많이 봤는데 이준석 대표 진중권 씨는 또 그랬더라고. 이준석 대표 물러나면 2030 좀 떠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대녀 다 떠나지 않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이대녀와 이대남이 또 이제 완전히 그냥 갈라져 우리나라가 가는데. 과거에는 무슨 서초동파, 광원파가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런 이준석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대표가 되고 그 전에 3연패인가 4연패 했다가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 대선 이기고 서울시장 이기고 지자체 선거 이긴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과연 이준석 대표의 힘인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쪽에도 워낙 헛발질을 많이 하고 인심을 잃어가지고 된 거라고 봐야지. 이준석 대표 힘 오히려 좀 손해를 끼친 게 더 많지 않나 싶을 정도거든요. 자기 정치하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토끼를 잡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 토끼를 쫓아내는데 쫓는 기여를 했죠. 기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고요. 예.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 아까 이양희 이 원장이 뭐 정치적인 경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사실관계를 원칙대로 예, 원칙대로 하는 게 오히려 예.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받지. 아, 이준석을 놔둬야지 그 2030의 어떤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쫓아내면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네. 이런 걸 하는 순간에 오히려 중도파들의 그 신망을 잃게 되거든요. 뭐 분명히 잘못된 거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사도 안 해봤고. 아니 그리고 성상납이라는 게 증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죠. 사안으로 예. 거기 가서 누가 비디오를 찍어 놓은 찍은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녹음을 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리에서도 성상납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럼요. 그거를 이제 품위 문제를 따지겠다. 제가 만일에 윤리위원장이 뭐 왜 그거 했냐, 그 증거 저 7억 투자 약속했냐, 그것도 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대답이 궁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정치적 고려로 자꾸 몰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국론도 분열되고 국민의힘 지지자 간에도 분열되고, 네. 그다음 지금 우리 정치판에 입 있는 사람 한 마디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정도로 가야 되는 정도로. 그러면은 이게 사실관계 딱 밝혀가지고 이게 어떤 그 당헌 당규에 있는 그 품위 유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느냐? 네. 해당한다면 징계하고 뭐 그 징계 수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뭐 그 저 누굽니까? 그 최강욱 같이 뭐 6개월 당원 정지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가면 있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아, 저 정당은 어떤 당리 당략, 여기에서 뭐 징계할 걸 안 하고, 그다음 징계 수위를 일부러 낮추고 이런 게 아니다. 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어떤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드는 거기에 결을 같이 한다. 이럴 때 잠시는 소탐 대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오히려 그 작은 걸 잃더라도 있죠. 업참마속이란 거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이게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럴 때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원칙에 충실해야 네, 국민이 그러면 지지를.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하도 성상납 또 많았죠. 성추행 사건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박완주 의원 사건, 네. 또 최강욱 의원 사건 본인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짤짤이 사건보다도 성상납 의혹이 그 논란이 더 큰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네. 최강욱이 6개월 내렸어요. 네. 박완주는 일단 제명을 시켰어요. 네. 아니 민주당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는데 아무리 당 대표가 개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니까 더 엄격하게 그렇죠. 윤리에서 그렇죠. 예.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윤리에서는 원칙대로 결론을 내려주면은 그 이후 문제는 다 또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하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뭐 이렇게 찬반 또 그것이 그게 당권 싸움까지 예, 합쳐져 가지고. 아주 혼란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만일에 이번에 그 징계를 받든지 뭐 잘못되면은 아마 자기 정치 생명에 치명타는 있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영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번 돼보기 위해서 당 대표까지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계속 자기 정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 입장이라면은 좀 큰 뜻을 품었다면은 스스로 어떤 거취를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적생 생적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만일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떤 윤리 결정으로 어떤 징계가 행해졌을 때 이건 지금 아까 김철근 실장 우리 그 위증교사 이야기했지만은 징계는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해졌을 때 그게 불복하고 계속적으로 그 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오히려 자기 정치 생명에 손해가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가장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차례 그동안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선당 후사라는 적어도 당 대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의 경우는 그 명지대 김영준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 너무 자기 중심의 정치 그리고 김형준, 예, 예. 네, 김형준 교수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치평론 많이 하시죠. 예. 자기 중심의 정치 그리고 정치적 생존에만 아, 매몰돼서 급급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 뭐 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설사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승복을 하겠느냐. 그 이전부터 지금 이준석 측근에서 나온 얘기는 당헌 당규를 들어가지고 당 대표가 그게 적절치 않다고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또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산시킬 수도 있다. 경고도 자기는 못 받아들인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그 우리 재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 있잖아요. 법원에도. 예. 그 자기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는 그건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죠. 그거는 그 이준석 대표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어드바이스 한지 몰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어떻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치, 그 다음 자기 살리는데, 그러면 꼭 그 국민의힘의 이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자꾸 언론에도 당 대표로서 과연 뭐 그 성상납이라든가 증거 인멸 그건 떠나서도 그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그런 언쟁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당 품격이 좀 맞죠? 떨어지죠. 품격이. 지난번에도 뭐 그 신문에도 아주 사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언쟁을 해갖고 아마 배현진 최고위원은 좀 미안해서 그런지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풀이치고 팔까지 잡았대 여기까지. 근데도 안 하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또 배현진 대표를 아이고 하면서 또 어깨를 치고 했는데 그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회의 속상해서 이제 언쟁 좀 버리고. 그 언쟁도 이제 지금 그 조직체 예. 뭐 48개인가 그 조직 강화 공모를 예. 해가지고 지금 그걸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혁신이 뜨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 혁신에서 공천까지 다룬다고 하니까 여러 논란이 있지 않느냐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 대표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 예. 이렇게 뭐 싸움꾼도 아니고 쌈딱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 뭔가 새로운 모습, 예. 달라진 그런 국민의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옛날 새누리당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계파 분열, 웰빙 현상 거기다가 이 품격 없는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 불안하죠.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또 국내외 이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젊고 그런데 하는 행태는 구태, 구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이준석 대표한테 많은 걸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떤 그 오픈된 마인드, 옛날 구정치인들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꼰대라 그러잖아요.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좋은 의견에는 귀도 기울여주고 이런 게 우리가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했던 거고 바랐던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배현진 의원과의 어떤 설전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요. 배현진 뭐 최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과는 그거는 그 최고위원 두 자리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하면서 약속했던 할애를 하기로 합의가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명 추천한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비토를 해갖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누구하고도 지금 척이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안 되고 어떤 정치판에서 그래 된 것도 전부 다 그런 성격이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지내면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패널로도 만나봤지만 그 패널을 하면서도 참 말을 섞기가 뭐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겁나죠. 예. 그 양반이 아마 그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게 그게 정치판에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선민의식,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똑똑하다는. 사실 뭐 정치판에도 하바도 안 나온 사람도 많지만 어떤 식견 이런 거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성격에다가 그다음 정치판에서 지금까지 많은 지금 진짜 아까 척을 진 사람이 많고 어떤 그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면으로 이게 원심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구심력이 작용해서 뭐 자격지심이랄까 피의식도 예, 있는 그런 것 내가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니고 배지도 없고 뭐 사람들은 무시하냐? 그러니까 나를 뭐. 무시해? 그래. 난 당 대표야. 어. 그런 게 이게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작용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 경로가 아주 험한 길을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가는 거야 뭐 관심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징계 문제가 윤리에서 이렇게 천연에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 지연을 시키니까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부터도 도대체 집권당이라는 이 국민의힘이 원내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공전 상태가 지금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입지, 그 강화에만 지금 다 몰두되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원내는 아니지만은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떤 협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빨리 국회 구성 문제 이런 것도 뭐 본인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 문제에 그렇죠. 지금 성남 이런 데 묶여가지고 그런 걸 전혀 뭐 관계도 오불관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참 젊은 당대표 되는 걸 응원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응원을 했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집권당의 대표로서 뭐 그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지금 관심 밖에 돼 가지고 참 우리 국민이 불행한 거죠.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